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내가 꼰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꼰대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꼰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꼰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꼰대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의 반대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는 다름을 만들어내고 나의 달랐다는 선택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화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진화 경쟁이나 내가 맞다 옳다라는 경쟁 자체에 끼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맞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다시 또 이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당연히 또 내 생각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삶이 맞았다라는 증명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자기 자서전을 쓰거나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은 왕년에 내가 되게 잘 나갔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꼰대라는 게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꼰대라는 것도 사실은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갓난 아기 때 뭐 하죠? 그날 배운 거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내가 영상에서 봤거나 아기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뭐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 이건 그럼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날 했었던 거 막 사실은 엄마 아빠는 좀 지루하더라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요. 그리고 막 좀 듣기 싫어하거나 약간 지루해하거나 좀 아 오빠 엄마 피곤해 하면은 막 화를 내죠. 아 내가 하는 얘기 이것 좀 들어달란 말이야 해요. 근데 뭐 그날 배운 거 뭐 네, 아무튼 뭐 정리를 간단하게 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구조가 다 비슷비슷해요. 뭐 애기가 내가 그날 뭐 생각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그냥 무조건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난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아 내가 되게 재밌는 거다, 야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너 재미있게 들어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서 잘 재밌게 못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얘기하기 전부터 약간 설레발 쳐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야 하면은 좀 오히려 약간 재미가 반감되는 경우들도 많죠. 아무튼 이게 젊든 나이가 많든 사실은 꼰대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꼰대가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은 꼰대가 아니야, 자기가 꼰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제가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제가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할 때 그 중고생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나이 통성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9%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두 개가 있는데, 결혼 왜 안 했어요? 아니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안 했어요 그러면 결혼 왜 안 했어요 그날 먹을 때까지, 이런 얘기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요이라는 말을 해요. 예. 아니 물론 이제 여학생분들은 이런 건 물어보시진 않고, 이건 남학생들은 거의 한 99%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근데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중고생분들께서 결혼했어요 결혼 왜 안 했어요, 한 뭐 20대 초반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중고생분들 학생분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명절 친척 꼰대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많이 공유하잖아요. 뭐 학교는 어디 갈 거니? 아니면은 어, 성적 잘 나오니? 아니면 뭐 취업했니?
결혼했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이런 거 진짜 꼰대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와 이런 거 진짜 무개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학생분들께서. 근데 자기들도 그냥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를 내진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 별 생각 없이 한 얘기 이거거든요. 이분들 그냥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했거나. 근데 사실은 이 명절에 친척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사실은 뭐 아기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이니까 학생? 그럼 학생이 뭐 공부 잘하나? 아니면 너 나중에 대학교 어디 갈 거니? 뭐 이런 얘기 그냥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좀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게 뭐 이 사람들의 그런 입장이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저도 그래요. 저도 꼰대예요.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뭐 인생에 대해서 막 이런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이런 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막 댓글 다시는 분들 많죠. 막 이렇다 저렇다. 뭐 제가 특히 제 자동차 올린 영상에 사실은 대부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욕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지 않았던 얘기들도 막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답이 있는 꼰대지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남한테 꼰대라고? 라고 생각하면은 진짜로 답이 없는 꼰대일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게 왜 이게 당신한테 왜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 제가 꼰대 행동이죠? 그리고 저는 나이가 어린데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떻게 꼰대가 되나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기가 하는 행동과 그 어른이 하는 행동하고 비슷해요. 근데 어렸을 때와 나이가 들어서의 차이는 있어요. 뭐냐?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라고 하면은 알아요. 근데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젊은 사람들도 어린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비교적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알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요. 뭘 아냐? 자,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꼰대와 아닌 것의 차이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 같은 거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얘기하면은 저거 진짜 좋은 얘기다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얘기하면은 되게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점이 달라져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를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강연이나 막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알아서 찾아서 봐요. 찾아서 보고 뭐 어디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들 그렇고 어느 자리에 가서 제가 이제 회장님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리의 중심이 가장 큰 권력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들 암묵적인 합의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회장님들이나 아무튼 그런 권력자들을 만나면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동아리나 학교나 아니면 여러 군데를 가더라도 최고의 권력자인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굉장히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작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관심 없는 작품은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든 아니든 그러니까 좋고 그르고가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관심이 있는 작품은 어려운 얘기도 찾아서 듣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 척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와서 진짜 그 아무 관심 없는 뭐 아저씨가 와서 내가 내가 왕년에 하면서 넌 이렇게 살아야 해 아야 뭐 아야 해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가장 꼰대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제가 그냥 예를 이렇게 드는 거지 뭐 아기가 그러는 거나 뭐 나이 드신 분이 그러는 거나 여러 가지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인터넷에 가끔 올라오잖아요. 내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지? 근데 내가 사실은 성공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인다라는 걸 사실 알아요. 특히 권력의 맛을 봤던 사람들이나 힘의 맛을 봤던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내가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이면은 사람들이 와서 다 인사도 하고 막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할 텐데 내가 계속 선거에 한 번도 붙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붙었다가 지금 계속 낙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그래도 내가 옳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다른 얘기, 다른 쪽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음, 외모가 뛰어난 외모가 뛰어난 이상이 와서, 그러니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긍정적이고 좋게 들려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외모가 꼭 사람의 기준이 뭐 외모가 아니라 다른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외모라는 게 우리는 항상 외모를 떠나서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자고 하지만 외모가 권력인 거는 알아요, 우리도 다. 그죠? 너무 진짜 막 너무 뭐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딱 봐도 저 사람은 주인공감이다 싶으면은 약간 연기가 안 돼도 어렸을 때부터 주연을 계속 하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외모도 하나의 권력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외모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그 다니엘 헤니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여성을 사로잡냐 했더니 다니엘 헤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 여성분이 넘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저녁 먹자 그래도 그거를 차일 텐데, 그러니까 뭐 이미 선점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득이 되어 있고, 뭐 그림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건 외모가 좋거나, 아무튼 내가 매력이 있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궁금해하면은 더 내 얘기를 경청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스타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나에게 알아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억지로 이렇게 내가 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게 좋은 얘기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관심이 없다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독재 권력인 사회가 아니라.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스타 중에 이영호라고 아시죠? 이영호 이야기 중에 굉장히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자, 우리 엄마도 나한테 훈수를 두신다. 게임 지고 나면은 전화로 거기서 왜 나갔냐고 뭐라고 하시더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얘 그랬다. 스타는 훈수가 없을 수가 없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용호라는 사람은 지금 스타라는 게임에서 전무후무한 완벽한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예요. 승률 자체도 말이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승률이 뭐 거의 90%, 뭐 진짜 못해도 한 70% 후반대가 나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 스타를 뭐 이영호보다 잘하겠어요? 잘하지 않아도 거기서 왜 그랬냐라고 뭐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야,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니? 하면서 내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물론 여기서 그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신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일단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최고로 스타를 잘하는 사람한테 또 훈수를 둬요. 어린 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른들한테 훈수를 두거나 아니면은 전문가한테도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훈수를 두거나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 생각이 아무튼 옳다라는 거를 되게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에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로 또 모를 정도로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뭔가 별 생각 없이 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무튼 우리는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 직책과 모든 거 상관없이 사실은 다 꼰대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사실은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꼰대라는 걸 인식해야지 진짜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걸 인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꼰대가 완전한 그런 노답인 꼰대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더 노답인 사람이 되는 거고 최승윤이라는 사람도 이런 꼰대의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꼰대가 될 수 없다 라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다 꼰대예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돼서 더 인기가 없어지고 아무도 제 그림을 거들떠 보지 않으면 그때 야 내가 옛날에 되게 잘 나갔었고 나는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지.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 얘기를 하고 싶겠죠. 내가 옳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으니까. 하여튼 이게 뭐 무슨 방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듯이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또 제 그림하고 연결이 되는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고 영상이 또 길어지네요. 근데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모든 영상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최승윤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더 이상 영상을 안 보셔도 제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최승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